안녕하세요, 조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레인지로버 벨라입니다. D300 모델이고요. R 다이나믹 HSE 그레이드입니다. 레인지로버 벨라는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라인을 보시면 직선이 강조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좀 둥근 느낌? 그러니까 직선으로 둥근 라운드를 강조한 어떤 그런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특이하면서도 시선을 끄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테일을 보면은요,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이 면을 잘 살려주면서도 라인을 부드럽게 가져가서 전체적으로는 약간 각진 느낌이 들면서도 편안한 그런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넷 위에 뭐 기능성은 없지만 이렇게 디자인 포인트를 하나 더 둠으로써 보다 더 신선한 느낌, 보다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0 디젤 엔진이 적용이 됩니다. V6고요. 2993cc고 마력은 300마력입니다. 토크는 71.4로 측정이 되고 있고요. 연비는 공인 연비는 12.8이고 시내 주행에서는 10.9, 고속도로 주행에서는 16.2까지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제로백은 6.5초로 나와 있는데요. 최고 속도는 241에서 제어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네요. 전장은 4803mm, 휠베이스는 2874mm로 차량 크기를 설명드리면 레인지로버 이보크와 레인지로버 스포츠 그 중간을 메우는 그런 크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기어 F페이스와는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는 차량이기도 하죠. 휠 타이어는 다양한 사이즈가 적용이 되는데요.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R 다이나믹 모델로 3.0 디젤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휠타이어 사이즈는 265, 45, 21인치가 되고요. 후면부에서도 개성있고 멋스러운 디자인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SUV의 디자인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 세련된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뒤쪽은 앞쪽보다 약간 좁아 보이는 듯한 마무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테일램프의 디테일에서는 확실하게 좀 스포티한 느낌을 잘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량 가격이 1억 2천만 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전동 테일게이트가 적용이 돼 있고요. 트렁크 공간은 글쎄요, 차량 덩치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량 덩치에 비해서는 그렇게 넓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SUV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에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가죽으로 손잡이를 만들어주고 있어서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간만에 보는데요, 템포러리 스페어 타이어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바닥 공간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타이어 수리킷을 갖췄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12V 파워 아울렛 이렇게 갖추고 있고요. 이쪽에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뭐 물건 같은 걸 걸 수 있게끔 수동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러기지 스크린이 굉장히 뻑뻑하게 작동이 됩니다. 근데 뭐 두툼하고 당연하게 스크린의 역할이 뭐 지저분한 거를 가리는 것도 있지만 소음도 조금 상쇄시켜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되고요. 스피커가 이 위에 자리 잡고 있는 거는 조금 독특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일게이트를 닫아보면 작동하는 것도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되고 모터의 소음도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네요. 디젤 차량이라서요, 환경 기준을 만족하려면 요소수가 필요한데요. 지금 주유구 옆에 이렇게 애드블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벨라의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트 컨트롤은 제기어 랜드로버 다른 모델들과 쉐어를 하는 것 같고요. 차량 잠금 장치를 열게 되면 조금 뭐가 좀 복잡하죠. 아래쪽에서 전동 스텝이, 사이드 스텝이 나오고, 그 다음에 히든 타입의 아웃사이드 도어 그립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디자인에서는 굉장히 완성도가 높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글쎄요, 차량을 장기간 보존했을 때에는 유지보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실내는 역시 레인지로버답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꾸며주고 있습니다. 레인지로버에서 벨라는 파생된 모델이기도 한데요, 역시나 그 레인지로버 특유의 고급스러움은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어의 플라스틱 재질도 상당히 독특하지만 저는 이 크림색 가죽이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진짜 리얼 가죽인데요, 이 느낌이나 향이 굉장히 좋고요. 알루미늄 터치, 알루미늄 블러시드 된 이 패널도 굉장히 보기 좋게 가죽하고 안 어울릴 것 같지만 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매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당연히 올 오토가 적용이 되고요.
매포켓은 마무리가 조금 거친 듯한 느낌이 들면서도 안쪽이 조금 더 넓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을 조금 가지고 가게 됩니다.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R 다이나믹 모델이고요. 알루미늄 키킹 플레이트 되어 있고 매트에는 벨라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시트가 굉장히 편안한데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모델에는 윈저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됩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좋지만 앉았을 때의 착자감이 특히 좋았던 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헤드레스트는 이렇게 윙 타입으로 꺾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살짝 꺾어지게 되어 있어서 목을 굉장히 편안하게 받쳐주는 편입니다. 가죽이 무엇보다도 이 가죽은 정말 칭찬을 아끼지 않고 싶네요. 쿠션감도 적당하고 SUV의 시트로는 조금 호사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동 럼버 서포트가 적용이 되고 4웨이 타입이고요. 안장의 길이까지 이렇게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달은 일반형이 적용이 되고 조금 작은 듯 하지만 고무랑 알루미늄 소재가 섞여 있어서 조금 스포티한 느낌을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고요. 테일게이트는 이쪽에서 열고 닫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나오는 버튼 형태로 띄고 있는데 클러스터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스티어링은 다른 레인지로버 모델들과 같은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가죽이 조금 독특합니다. 안쪽은 타공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공이 되어 있고 바깥쪽은 그냥 밋밋한 매트한 느낌입니다. 잡으면 글쎄요, 저는 요 반대로 되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립감이 상당히 좋고 가죽이 손에 짝짝 이렇게 짝짝 달라붙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안쪽에 타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하죠. R 다이나믹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시동을 한번 걸어볼까요? 버튼이 좀 독특한 위치에 있는데 글쎄요, 여기서 잘 보이는 위치는 아닙니다. 잘 보이는 위치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각도가 약간 운전자 쪽으로 틀어져 있어서 작동할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자식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고요.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굉장히 또렷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튼이 좀 특이한 편인데요. 지금 햅틱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으면서도 눌렀을 때는 푸시도 가능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 선택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됐을 때의 조작감이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하이그로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지문이 좀 남는다는 점이 그거는 못내 아쉬운 것 같습니다. 패들 시프트 뒤쪽으로 크기나 모양 적당하게 잘 자리 잡고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에어백이 가죽으로, 에어백 부분이 가죽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정말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공조장치는 글쎄요, 에어벤트가 조금 작은 듯 싶지만 기능상의 불편함은 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패널이 조금 독특한 위치에 되어 있는데요. 이 터치 듀오라고 그러죠. 인포테인먼트하고 공조장치, 그 다음에 차량의 전체적인 컨트롤을 같이 이렇게 이중으로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기에도 각도가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각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런 형태로 각도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정전 터치 방식이라서 작동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되고 민감도도 높은 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생각보다 순정 내비가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했고 멘트도 적당하게 잘 나와서 저는 내비 수입차 치고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차량의 셋업들을 다양하게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시트 컨트롤이라든가 기본적인 공조장치의 기능들 다 담고 있고요. 참고로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R 다이나믹 모델은 마사지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저는 지금 컴포트, 에코, 그리고 다이나믹 모드를 선택을 해 봤는데 주로 컴포트로 다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컴포트로 다닌다고 하더라도 SUV 치고는 굉장히 단단한 서스펜션 셋업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부족함은 없었고요. 공조장치 컨트롤이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드리면 지금 바람의 세기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온도로 바뀌었다가 바람의 세기로 바뀝니다. 바람의 세기를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온도로 바뀝니다.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키로 다양한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재미있는 컨셉인 것 같고요. 그다음 여기서는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에코, 그리고 자갈이나 잔디, 눈길 프로그램들, 트레인 컨트롤을 조금 더 진일보 시켜서 컨트롤이 좀 재미있게 구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이나믹 모드에서의 재미도 상당히 좋았던 차량으로 기억이 되고요. 제규어 랜드로버 차량들의 기어 변속기는 이렇게 조그 셔틀 타입으로 솟아오르게, 키 오늘 시동을 걸게 되면 솟아오르는 형태를 띠고 있고요. 처음에는 조금 적응이 안 되지만 일단 적응을 하고 나면 크게 불편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진을 넣었을 때의 카메라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상도도 굉장히 높고 이 가이드 라인도 정확하게 이 라인을 움직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핸들을 꺾게 되면 이렇게 라인이 움직이는데요, 이런 가이드 라인도 아주 민감도가 높게 잘 만들어져 있어서 운전할 때 조금 더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타입을 놨을 때의 반응, 미션 반응이 상당히 좋다라는 점 설명을 드리고요. 그건 이따 시승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수납 공간이 하나 있는데 이게 어떻게 여나 하고 봤더니 여기 랜드로버라고 돼 있는 부분을 누르면 이렇게 올리게 돼 있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그냥 컵홀더입니다. 컵홀더가 하나 이렇게 히든 타입으로 감춰져 있고 뒤에 하나 더 있고 이쪽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암레스트는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좀 특이한 점은 각각 이렇게 슬라이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수석에 앉은 분하고 운전석에 앉은 분이 그 체형에 맞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슬라이딩이 가능하고 오픈도 각각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어서 좀 굉장히 실용적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안쪽 공간은 글쎄요, 깊이는 괜찮은데 넓이가 조금 넓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공간감 나쁘지 않고요. HDMI 단자가 있고 USB는 2개 이렇게 포트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SD 카드, 유심 카드를 여기에 꽂을 수 있게 돼 있고 12V 파워 아울렛까지 깔끔하게 갖춰주고 있습니다. 뒷좌석 공간 이어서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쉐이드 수동이지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창문은 참고로 끝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요만큼 남게 되고 뒤쪽은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느낌 여전히 이어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승차를 할 때 요 간격이 조금 좁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차량 크기가 이렇게 작지 않은 편인데 공간이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뒤쪽에 트렁크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역시 윈저 시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SUV지만 뒤에 앉았을 때 착자감도 굉장히 좋고 장거리 여행에서도 특히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동으로 여기 스위치가 달려 있는데 전동으로 시트백이 이렇게 각도가 조정이 됩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이 정도까지. 뒤쪽이랑 옆에 좌석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각도가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가능한지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트백이 접어져서 트렁크 공간을 SUV 본연의 기능답게 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앉았을 때의 레그룸도 적당한 편이고 그렇게 크지도 작지도 않으면서 상당히 짜임새 있는 공간을 잘 마련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어벤트 2개 있고 열선 시트 아래쪽에서 이렇게 3단으로 컨트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실내 공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인지로버답게 고급스럽고 좀 정형화되어 있으면서 잘 정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전달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보크와 레인지로버 스포츠에도 적용이 됐던 스티어링은 여러가지 차종에서 쉐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레이아웃이나 느낌이 저는 SUV에서는 상당히 고급감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이 언제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봤더니요, 지금처럼 출발하고 나서 약 10km 정도가 넘어가서 도어락이 걸리게 되면 그때 쏙 들어가네요. 레인지로버 벨라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D300R 스펙 모델로 3.0 디젤 엔진을 채택하고 있고 1억 2천만 원이 넘는 최고급 모델로, 최고급 트림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벨라를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은 일단 외관에서 느껴지는 그 아주 독창적인 디자인에 시선을 빼앗기게 되고요, 실내에서도 그 어떤 독창성이나 고급감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의 셋업은 기존의 랜드로버 차량들의 어떤 험로 주파 능력이라든가 샤시의 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고스란히 가져가면서 조금 더 도심 주행에 적합할 수 있도록 셋업을 바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진하고 미션 반응 나쁘지 않고요. 서스펜션은 도심에서 주행을 했을 때 조금 타이트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을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과속 방지턱을 넘어보면 제가 지금 컴포트 모드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단단한 느낌?
그러니까 찰지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무게감이 있으면서 타이트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셋업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한적한 도시여가 국도 구간을 운행을 했을 때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시명 SUV를 지향하고 있지만 글쎄요, 차량의 어떤 전체적인 컨셉들,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도심이 아닌 약간의 교외 지역의 국도를 여유있게 달리면 정말 그 레인지로버 벨라의 참맛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핸들링은 유격이 굉장히 타이트한 편이고요. SUV에서 이런 정도의 안정감 있는 핸들링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은 역시 랜드로버의 오랜 축적된 노하우가 적용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랜드로버 차량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차량의 기본기가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제가 언급을 조심스럽게 드리자면은 AS망이 조금 더 많이 개선이 돼야지 고객들로 하여금 좀 더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무튼 차량 자체에 대한 어떤 구성이나 만족도에 있어서는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운행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벨라가 그렇게 많이 팔리는 차량은 아닌데 지금 시승하면서 앞쪽에 2.0 모델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살펴보니까 글쎄요,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양쪽으로 듀얼 머플러가 크게 뚫려 있고 디퓨저도 좀 스포티하게 돼 있어서 보기 좋았는데 좀 밋밋한 느낌은 벨라다운 모습을 잘 표현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벨라의 3리터 디젤 엔진은 300마력을 발휘해주고 있는데요, 차량을 상당히 가볍게 잘 밀어붙여 주는 것 같습니다. 모드가의 편차도 조금 큰 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나 컴포트 모드하고 다이나믹 모드에서의 편차도 상당히 큰 편에 속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이나믹 모드에서 킥다운을 했을 때 그 빠릿빠릿한 느낌은 SUV라고는 하지만 꽤 재미있는 반응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8단 미션이 적용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부지런하게 빠릿빠릿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드리면 지금 S모드로 전환을 했고요, 시속 50km를 킥다운을 했을 때에 이 나가는 느낌이 이 차가 상당히 크고 좀 둔할 수도 있는데 민첩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운전자로 하여금 외관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독특한 느낌의 디자인이 차량의 성능에도 어느 정도는 연결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벨라의 서스펜션은 전륜 WC1의 후륜이 인테그럴 링크라고 해서 랜드로버의 독특한 멀티링크 구조가 적용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글쎄요, 극단으로 차량을 몰아붙여 봤을 때의 한계치나 자유도가 조금 더 높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사륜구동이 워낙 그 토크 배분도 좋고 구동력을 잘 배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코너링을 해보면 정말 매끈하게 아주 잘 돌아 나갑니다. 그리고 SUV다 보니까 약간 기우뚱 할 것 같지만 그런 흐트러짐도 쉽게 보여지지 않으면서 상당히 공격적인 코너링에서도 잘 버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정도 사이즈 SUV에서 이런 코너링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소음 진동 부분도 언급을 한번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진동은 일단 차량이 주행하고 나면 크게 거슬리는 정도는 아닙니다. 소음 부분은 지금처럼 터널 주행을 해보면 확실하게 드러나는데요, 바닥에서의 소음도 잘 제어가 되어 있는 편이고 A필러 쪽에서 풍절음도 저는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아니고 유리가 글라스 자체가 조금 두툼한 글라스가 들어가고 있는데 상당히 이 측면에서 들리는 풍절음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제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에는 도심주행에 적합한 SUV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파워트레인의 반응은 특히나 저속 구간에서 차량이 상당히 가볍게 느껴집니다. 한 40km에서 120km 요 사이, 거의 실용 구간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이에서의 엔진이나 미션 반응은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조금 더 우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용하고 부드럽게 작동하면서 아주 가벼운 페달링을 했을 때에 킥다운을 조금 했을 때 아주 가벼운 느낌을 전달을 해주고 있어서
글쎄요, 운전자로 하여금 조금 더 재미있는 느낌? 그리고 둔한 SUV라는 느낌이 아니고 굉장히 그 자기 몸에 잘 맞는 그런 SUV를 몰고 있는 느낌을 아주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제로백은 약 6초대 7초가 조금 안 되는 걸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킥다운을 지금 한번 해보면 반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등치를 이런 속도로 밀어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300마력을 내고 있는 엔진 출력이 한몫 단단히 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인테그럴 링크라고 하는 후륜 서스펜션은 직진 주행의 안정성도 저는 나쁘지 않은 편으로 느껴지고 있는데요. 무게 배분도 나쁘지 않을 뿐더러 그 인테그럴 링크의 작동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멀티링크랑은 조금 저는 멀티링크에 파생됐다고 해서 그냥 멀티링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느낌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꽂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SUV에서 이 정도까지 브레이크를 강력하게 담력을 가져가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민감도 높고 담력이 강한 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촬영 각도도 그렇지만 운전하면서 제가 느끼는 이 느낌을 영상으로 한번 전달 드려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설명 중간중간에 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핸들링의 안정감은 제가 유격이 굉장히 타이트한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고속주행에서의 이 핸들 반응도 상당히 안정감이 높은 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의 차량 가격이 1억 2,400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애매한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F페이스도 있고 카이엔을 가기에는 조금 경제적으로 신경이 쓰일 것 같고요. 그렇다고 마칸을 가기에는 조금 외모로 봤을 때 약간 작아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틈새 시장을 노리는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웃사이드 미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방 시야도 좋지만 특히 측면에서 오는 후방부의 시야가 나쁘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앉았을 때의 느낌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야가 탁 트여 있다라는 느낌을 전달을 해줍니다.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작동을 해보면 민감도도 높은 편이고 지금 속도를 제가 한번 컨트롤 해보고 있는데 반응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 조절도 한번 해보면 꽤 긴 기간부터 가까운 구간까지 적절하게 잘 대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연비를 좀 언급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고속도로를 주행을 했을 때의 연비는 저는 15.5 정도로 기록이 됩니다. 물론 중간에 킥다운도 해보고 조금 고속으로 주행을 많이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14에서 15 정도를 고속도로에서는 유지를 해주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저는 만족감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100% 시내 주행을 했을 때에는 두 자릿수를 간당간당하게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8단 미션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엔진의 셋업이 그런 건지 둘 다 영향을 받는 건지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시내 주행하고 고속도로 주행에서의 연비 차이가 좀 큰 편이라고 하는 점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이 차는 도심 주행에서 특히 이제 시내 주행보다는 좀 자동차 전용도로라든가 고속도로를 좀 타실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으신 분이 소유를 하시면 정말 차를 경제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향지시등 소리는 지금 다시 들어도 굉장히 독특한 것 같습니다. 원래 랜드로버가 이랬나요? 제가 간만에 랜드로버 차량을 시승해서 그런지 이 시그널의 소리가 조금 지금 다이나믹 모드로 제가 주행을 했는데 모드를 변경을 해서요, 저는 컴포트 모드로 전환을 시켜서 계속 시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가 담력은 굉장히 좋은 편인데 초반에 약간 그러니까 조금 깊이 밟아줘야지 작동을 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네요. 뭐 대부분 리뷰어들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만, 일단 촬영을 하고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종종 주시더라고요. 너무 말이 많아서. 제가 뭐 말은 없는 편은 아니지만 편집을 해서 이 말이 없는 타임을 끊고 끊어서 이렇게 연결해서 붙이다 보니까는 계속 뭐 20분 30분 내내 떠드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부터는 약간의 휴지 기간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굉장히 차분한 느낌의 서스펜션은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지금 약간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아 봤는데요, 이렇게 급하게 밟더라도 앞쪽으로 차가 쏠리는 느낌도 그렇게 크지 않고 전반적인 차량의 이 밸런스를 아주 잘 유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는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제가 시승하고 있는 지금 R 다이나믹 모델이 아마 가장 D300에서는 가장 비싼 모델인데요. 윈저 시트라고 해서 시트가 좀 고급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전석에는 옵션 사양이지만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차량은 20가지로 시트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뭐 안장 길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럼버 서포트도 4W이지만 방향이나 이런 것까지 다 조정할 수 있어서 정말 딱 제 체형에 맞는 시트 포지션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은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시내 주행에서 다 좋은데 의외로 고속도로 주행보다,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했을 때보다 시내 주행에서의 연비가 높은 편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움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21인치 휠을 채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승차감을 구현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도심에서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해봐도 지금 가감속이라든가 앞차와의 거리가 상당히 민감하게 잘 반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뭐 간헐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편안하게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심한 정도는 아닌데요, 도심에서 주행을 해서 가다서다를 반복할 때 오토 스탑 앤 고가 작동을 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의 이 차량의 느낌이, 진동이 조금 살살 거슬릴 정도까지의 진동은 아니지만 살짝 이 간질간질할 정도로 잔진동이 조금 올라오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는 조금 아쉬운 점으로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3리터 디젤 엔진이면 보통 이런 반응이 많이 제어가 되는 편이고, 오히려 4기통 가솔린 엔진에 버금가는 그런 어떤 소음과 진동 수준을 보여주는데, 도심에서 스탑앤고가 작동을 안 했을 때 잔진동이 살짝 올라오는 점은 저는 단점으로 언급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레인지로버 벨라 D300 HSE R 다이나믹 모델의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